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스페인 해군의 이지스 도배 시대를 열다. F-110 차세대 방공 호위함 보니파츠급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인 해군은 이 알바로 데 바잔이라고 하는 이지스 군함들을 5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파이 1D 델타를 가지고 있는 이 이지스 군함들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잘 만들었고 가격도 싸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 외에도 호주에도 호바트급이라고 해서 3척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해군 5척 그리고 호주 3척에서 총 8척을 이 스페인이 나반티아 조선소에서 이 알바로 데 바잔을 만들어서 3척을 수출했으니까 대단히 성공한 것이죠. 이 알바로 데 바잔 같은 경우는 만재 배수량이 6,391톤입니다. 크기는 146m 길이에 18.6m 너비입니다.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살짝 커요. 추진은 평소에는 디젤로 순항을 하다가 한 17노트 이하의 속도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가스터빈으로 옮겨서 긴급 출항하는 그렇게 해서 코도그 방식의 추진 방식이고 최대 속도는 그래서 가스터빈 상황에서 28노트 레이더는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함하고 똑같은 스파이 1D가 되겠죠. 그리고 무장은 마크 41 수직 발사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48셀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SM-2 그리고 ESSM 이런 함대공 미사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한 6천억 원이 조금 넘어요. 동시대에 만들어졌던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1조 원 가량 하니까 세종대왕함보다 30% 이상 싼 가격이었죠. 물론 세종대왕함 무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덩치도 이거보다 더 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 호주의 사업에서 호바트급 사업에서 이 바잔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호주는 뭐 워낙 거기 국산화율을 높이고 하느라고 이 바잔보다 무려 3배의 가격으로 만들었지만 2조 5천억 정도의 한 척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출에까지 성공한 성공적인 군함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바잔이 좋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해군이 바잔 외에 이제 바잔은 후안 카를로스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함대 방공용으로 쓰려고 만들었던 거고 그 아래 단계에 이제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을 스페인은 산타마리아급이라는 이름으로 6척을 운용을 하고 있었어요. 대잠 호위함이었죠. 그래서 대잠 호위함이지만 이것도 이지스 레이더 넣어서 한번 해볼까? 바잔 만들어 보니까 좋았어. 라고 해가지고 이 올리버 하자드 페리 이 산타마리아급 6척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이지스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알바로 데 바잔을 워낙 성공을 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과거 대항해 시대 때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 산타마리아급 6척 그리고 알바로 데 바잔급 5척 해서 중대형 군함은 그렇게 11척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작은 초기함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해군보다 오히려 해군력이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산타마리아 이거 6척도 전부 다 이지스로 한번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서 역시 이제 알바로 데 바잔을 만들었던 나반티아 조선소를 콜합니다. 야,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뽑아내 나반티아에 내려진 특명입니다.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스페인 국방부님이 나반티아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너희가 납품하고 있는 그 알바로 데 바잔급 꽤 쓸만하더라. 그거 호주랑 수출 협상도 하고 있다며? 아유, 고객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모델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 수출 협상 내가 팍팍 밀어줄게. 근데 말이야, 우리 산타마리아급 호위함 그 슬슬 바꿀 때가 됐는데 후속함도 너희가 좀 맡아봐라.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고객님? 뭐 특별히 요구하시는 요구사항도 혹시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스페인 국방부가 야, 미국이 지금 쓰는 스파이 1 그거 대체할 4세대 이지스 레이더 지금 경쟁하고 있다더라. 우리 인드라가 로키드 마틴이랑 그거 모듈 협상하고 있으니까 잘 이야기해서 그 차세대 레이더 집어넣고 전투 체계는 미국과 하지 말고 우리 거 넣자. 함대 방공용도 아니니까 수직 발사기 좀 줄이고 나머지는 F-100 그 바잔이랑 좀 비슷하게 가자. 그래서 나반티아가 아유 뭐 별로 안 어렵겠네요. 바로 개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뭐 F-100하고 비슷하게 가자니까 뭐 어려울 이유가 없죠.
이때 2011년 이때 당시에 미국은 차세대 구축함의 이지스 레이더를 경쟁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쓰고 있는 스파이-1D, 우리 한국 해군도 쓰고 있죠. 이건 록히드 마틴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차세대 이지스, 지금 이제 스파이-6, AMDR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경쟁을 하던 이 시절에 레이시온에서는 스파이-6를 제안했고, 그리고 록히드 마틴에서는 스파이-7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스페인 회사인 인드라라는 회사가 레이더 만드는 회사인데 록히드 마틴하고 기술 협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지금 록히드 마틴하고 기술 협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인데 그 록히드 마틴 힘 좀 실어주면서 그거 우리 스파이-7 그거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개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나반티아는 아주 잘 나갔어요. 이 알바로 데 바잔 호주에 수출했죠. 또 호주에다가 또 캔버라급 강습 상륙함 또 수출했죠. 그리고 터키의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 항공모함 또 수출했죠. 이런 식으로 막 전 세계 군함을 마구마구 수출하고 있는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이 자신감을 가지고 군함 디자인을 여러 개를 뽑아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체 추진 프로젝트인데 F2M2, 퓨처 프리게이트 F2죠. 멀티미션. 그러니까 차세대 호위함인데 다목적 차세대 호위함 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디자인 1번은 삼동선현입니다. 그래서 바디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삼동선이죠. 마치 미국의 인디펜던스급 같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단일 상부 구조물형. 이거 보시면 뭐 미국의 주말트 또는 미국의 프리덤급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F100 알바로 데 바잔의 발전형. 이거 아주 보수적인 거죠. 안전빵으로 가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3개를 만들어 놓고 저 설계는 다 됐으니까 고르기만 하세요. 했더니 스페인 해군은 야, 우리 안전빵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2017년도에 알바로 데 바잔의 개량형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예산도 싸고 그리고 이미 5척이나 만들었던 것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적고 그리고 어차피 뭐 호평받았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산타마리아급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의 후속으로 이 알바로 데 바잔의 개량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때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걸작 F100 알바로 데 바잔의 환골 탈퇴 F110 설계안인데요. F100 알바로 데 바잔은 함대 방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항공모함을 이제 호위하는 그런 함대 방공함을 만들었지만 이건 지금 이 알바로 데 바잔보다 더 이후에 나오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군함이 아니고 함대 방공은 바잔이 맞고 여기는 대상 구축함, 범용 구축함, 범용 호위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잔의 일종의 다운그레이드형으로 되는 겁니다. 임무는 그렇지만 이제 레이더는 훨씬 더 신형이 되는 것이죠. 만재 배수량은 바잔보다 작습니다. 6,100톤이고 길이도 바잔보다 한 2m 짧아요. 144m. 또 폭은 바잔보다 한 60cm 또 좁아요. 18m. 그리고 추진은 이제 21세기 이제 첨단 전기 추진식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전기로 추진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급가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스터빈을 돌려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추진과 가스터빈을 동시에 돌려서 이제 파워를 배가를 시키죠. 이렇게 해서 시속 25노트 이상의 최대 속도를 내고요. 레이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7이 들어가고 무장은 마크 41 수직 발사관 불과 16개만 들어갑니다. 왜냐? 함대 방공함이 아니니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개에다가 ESSM 48개, 이 수직발사관 하나에 ESSM은 덩치가 작은 미사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구멍에 4발을 집어넣죠. 쿼드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ESSM 4발. 앞으로 미래에 여기 SM2를 장착을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함대함 미사일로는 하픈 블록 2. 지금 뭐 대만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팔려고 했다가 계약을 했다가 지금 이제 300발을 계약을 했다가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바이든이 잘라버렸죠. 바로 그 310km 최대 사거리의 하푼 블록 2를 확정을 했고 의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밴드입니다. S밴드로는 스파이-7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장거리 광역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드라에서 만든 X밴드 레이더를 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이제 추적
요격할 때 딱 추적하는 X밴드 레이더를 따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함포는 127mm 함포인데 이태리의 오토멜라라, 그 오토멜라라가 뭐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함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토멜라라를 역시 이태리 회사인 레오나르도가 인수를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오토멜라라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함포라고 하는데 그 레오나르도의 127mm 함포, 우리 그 한국의 군함들은 마크 45 함포를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이제 레오나르도의 127mm 함포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F-110의 핵심 무장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특화된 ESSM 블락2입니다. 지금 현재 뭐 일본 해상자위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ESSM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의 블락2는 워낙 성능이 좋고 암람 시커가 들어가서 액티브 레이더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이 자기 스스로 그냥 뭐 목표물 찾아가서 날아가서 그냥 격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음속 대함 미사일 마 2.5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시험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 2.5 정도는 그냥 뭐 껌씹어 먹듯이 그렇게 요격하더라 라는 바로 그 ESSM 블락2를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50km 범위 내에서는 미군 이지스함 안 부럽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미사일인데 X밴드 능동 레이더 시커가 이 ESSM 블락2에는 추가되어 있고요.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서 협동 교전 능력이 강화되어 있고 전자전 능력이 강화되어 있어서 적의 전자전에 당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물을 타격해 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소형 드론 그리고 마 2.5 정도의 초음속 미사일은 아주 수월하게 요격할 수 있다. 그리고 50G 이상의 강력한 기동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ESSM 블락2 48발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핵심이죠. 바로 스파이 7입니다. 이 레이더인데 이게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지금 이제 바로 그 이지스 어쇼어에 이 스파이 7을 장착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가 이 영국의 타입 26 그 호위함을 도입을 하면서 그 바디에다가 레이더는 바로 이 스파이 7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이 세 나라가 지금 현재 이 스파이 7을 채택을 했는데 록히드 마틴은 지금 미 해군에다가 지금 계속 이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니들 차세대 호위하면 우리 이 스파이 7을 채택하지 않고 레이시온의 AMDR 즉 스파이 6를 채택했지만 지금 있는 이 알레이벅들 개량할 때 저거 개량할 때 우리 거 집어넣어. 이게 더 좋아. 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게 더 좋다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록히드 마틴의 말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다재다능하다 이거예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스파이 6 AMDR보다 훨씬 더 우수해. 왜냐? 우리는 30%나 더 낮은 전력 소모량이야. 그래서 이 배에서 생산하는 이 전력을 가지고 지금 이 보니파츠급은 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기 추진식이니까 그걸 이 레이더 구동하는 데다가 뺏기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알레이벅도 전기 쓸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 30% 낮은 전력 소모량 이건 대단히 효율적인 거야. 그리고 탐지 거리는 AMDR에 비해서 1.3배야. AMDR이 2000km 보면 우리는 2600km 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동시 탐지 능력이 3배야, 3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F-35급의 레이더 반사 면적인 0.001 제곱미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의 표적에 대해서는 무려 430km에서 탐지가 가능해. 이 AMDR 같은 경우에는 F-35급이 되는 0.001 제곱미터의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의 타겟, 즉 F-35에 대해서 330km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더 멀리 430km에서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AMDR 같은 경우는 이제 탄도탄을 요격하거나 할 때는 이 한쪽으로 이제 이 펜슬빔을 쫙 쏴서 사면 동시 탐지 딱 해야 되는데 이 스파이 7은 그게 아니고 사면에 있는 걸 다 각각 펜슬빔을 쏴서 다중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이 말대로 하면 이 스파이 7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미국은 왜 스파이 6를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엽기적인 주장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뭐 외계인 잡아와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최대 4만 시간 동안 전력을 끄지 않고 계속 연속 가동할 수 있어. 참고로 AMDR 스파이 6는 480시간 연속 가동할 수 있답니다. 우리 전자제품
전력 끄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돌린다? 480시간. 이게 이제 20일 동안 연속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AMDR은 4만 시간을 연속 가동할 수 있다.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년 7개월. 4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끄지 않고 계속 레이더를 돌릴 수 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가동 중에도 이 모듈만 교체해서 정비 가동 가능하다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실전 배치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검증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2021년 초도함이 진수합니다. 바로 올해죠. 그리고 2년 동안 의장공사하고 전력화 작업해서 2023년에 전력화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보니파츠 이제 1번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6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5척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7년까지 2년에 한 척씩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2년, 1년,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27년까지 5척이 총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올리버 하자드 페리를 이렇게 이지스급으로 바꾸고 또 알바로 데 바잔 이지스-3 5척 있고 그러면 이제 스페인 해군은 앞으로 이 중형함 이상은 전부 이지스 10척으로만 도배가 된 그런 해군이 되고 이 밑으로는 그냥 뭐 연안 방한 소개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양 해군을 이지스급으로만 도배해서 만드는 스페인이 될 텐데 과거 1500년대, 1600년대 정말 세계 최고의 해양 강국이었던 스페인의 명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또는 앞으로 또 이게 알바로 데 바잔의 뒤를 이어서 전 세계 군함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뭔가 큰 족적을 남기게 될지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우리 KDDX 이런 것도 다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경쟁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파츠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